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를 좋다고 죽자 사자 쫓아다니는 사람은 왠지 부담스럽고 매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눈길을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차가운 그 사람, 혹은 내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는 심장이 터질 듯 반응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는 어른들의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왜 우리의 심장은 자꾸만 가시밭길을 택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취향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지독한 버그일까요? 오늘 우리는 깊은 탐구를 통해 인간이 왜 거절의 가능성이 있는 사랑에 더 열광하는지, 그 잔인하고도 매혹적인 심리학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보상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뇌는 확정된 보상보다 불확실한 보상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심리학자 스킨너의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는 쥐보다 버튼을 눌러도 먹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쥐가 훨씬 더 미친 듯이 버튼에 집착합니다.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확정된 보상입니다. 언제든 누르면 사랑이 나오죠. 긴장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즉 나를 좋아할지 말지 모르는 사람은 불확실한 보상입니다. 그 사람이 가끔 보여주는 미소 한 번, 답장 한 통에 우리 뇌는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줄지도 모르는 희박한 보상에 중독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아픕니다. 바로 우리의 자존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한다면 그런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 역시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다니 이 사람도 수준이 맞은 거 아니야? 라는 무의식적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반대로 나를 외면하는 사람은 나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인식됩니다. 경제학의 희소성의 원칙이 사랑에도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갖기 힘든 것일수록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인간의 본능. 우리는 그 사람을 소유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면 나 역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보상 심리가 우리를 지옥 같은 짝사랑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우리 사랑의 지도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노력해 얻을 수 있는 사랑만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사랑은 지루함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애를 태우는 사람의 태도가 익숙한 사랑의 신호로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잘하는 방식의 고통을 선택합니다. 사랑은 행복해야 하는데 왜 당신의 사랑은 항상 전쟁 같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를 설계된 지도라고 부르죠. 당신이 누군가에게 끌리고 누군가를 밀어내는 그 모든 과정은 이미 당신이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의 품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애착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도가 어떻게 당신의 눈을 가리고 당신을 사랑의 가시밭길로 몰아넣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받아야만 안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들은 자신을 따뜻하게 안정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불안형에게 안정은 지루함으로 치환됩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사랑을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하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랑이란 애태우며 쟁취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주는 평온함은 뇌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면 나에게 무심한 사람, 내가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사람을 쫓을 때 느껴지는 그 지독한 불안함과 심장 떨림을 이들은 강렬한 사랑의 열정이라고 착각합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 보니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반대로 회피형은 어떨까요? 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치밀함이 깊어지는 것을 자유를 잃는 것 혹은 침범당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하지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거리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닿을 수 없는 사람을 짝사랑할 때는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들의 방어 기제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결국 이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진실한 사람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밀어내고 나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 곁에서 그 외로움을 방패 삼아 숨어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가 탄생합니다. 바로 불안형과 회피형의 만남입니다. 불안형은 나를 외롭게 만드는 회피형의 차가움에 미친 듯이 끌리고 회피형은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는 혹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불안형을 곁에 둡니다. 한 명은 쫓아가고 한 명은 도망가는 이 지독한 술래잡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제 그만 뛰고 여기 와서 쉬어 라고 손을 내밀어도 술래잡기에 중독된 이들은 그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건 재미없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다시금 나를 울리는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이 지금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주는 거절의 공포에 중독되어 있는가? 완전적인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의 연애는 일종의 금반 현상을 일으킵니다. 폭풍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에게 잔잔한 호수는 마치 죽음처럼 고요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법이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짜 사랑은 당신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속삭이는 불안한 설렘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상처가 보내는 비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짝사랑하는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빈자리를 환상으로 채워넣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곁에 있기에 그의 단점과 인간적인 실수들이 다 보입니다. 환상이 깨진 자리에는 현실만 남죠.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 나를 거부하는 사람은 완벽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차가움을 지적인 냉철함으로, 그 사람의 무관심을 신비로움으로 포장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완벽한 이미지라는 유령입니다. 당신은 지금 실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영화 속 주인공을 사랑하고 있나요? 시청하시는 동안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본능을 마주했습니다. 도파민의 유혹, 희소성의 함정, 낮은 자존감, 그리고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을 좋아하는 걸까?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깎아내리며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 곁에서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쉴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아프게 하는 유령 같은 사랑에서 걸어 나오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 사랑은 결코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